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인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고려 문화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려 문화는 총 4강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바로 이 승려들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승려로 대표되는 고려의 불교, 그 다음에 고려하면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이죠. 바로 대장경, 그 다음에 풍수지리 마지막에 살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두 인물 있죠? 의천, 진울. 불교계에 4대 천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신라 할 때 원효, 의상, 그 다음에 고려의 의천, 진울, 요 4대 천왕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입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이 태조 역시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어디? 후뇨 10조. 그가 후대 왕들에게 남겼던 후뇨 10조에 불교를 상당히 숭상할 것을 지시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연등의 팔간회 같은 대대적인 불교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대죠? 4대. 광종하면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바로 과거제, 그 다음에 노비안거법. 좋습니다. 그렇게 2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광종 역시 불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종이 사람들은 많이 죽였는데요. 희한하게 이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적이었었어요. 대표적인 게 승과제도입니다. 승과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 승려들이 시험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거는 뭐냐면 승려를 마치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체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승려들의 공무원화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다르게 질문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국사제도와 왕사제도입니다. 이 국사가 뭐냐면 국가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사자입니다. 왕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누가? 승려가. 이건 뭐예요? 약간의 불교가 국교가 됐다고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국교화처럼 돼버려요. 왜? 국가의 스승이고 왕의 스승이 승려면 당연히 승려가 최고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었겠죠. 특히 광종하면 같이 나오는 인물 중에 균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균여는 화엄사상을 정비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보현 10원가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개성에 가면 귀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 귀법사의 주지로 주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 때다? 광종 때다. 시기적으로도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의천. 의천은요, 좀 짧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별게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귓속에 맴 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유치하지만 좀 짧게 반복 여러 번 한번 해볼게요.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은요, 무엇보다 왕자였어요. 문종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승려가 됐어요. 특히 그를 대각국사라고도 불리죠. 특히 의천은요, 흥왕사라는 사찰에서 화엄종을 정리했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국청사입니다. 국청사를 창건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동, 천태종. 그래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누가요?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교정 중심의 선정통합, 요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라 중대 때는 교정과 선정 중에 뭐 중심이 많았었죠? 교정 중심이 많았어요. 이 교정이란 건 교리, 부처님의 지혜, 경전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죠. 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신라가 하대로 가면서 호족들이 성장하죠?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지배의 이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뭘로 된다? 선종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를 바꿀 때는 선종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고려라는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고려를 세울 때는 선종이 필요했지만 세워진 이후에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뭐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요? 교정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이끌었었던 종파는 교종 중심입니다. 특히 이 의천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합은 해야 되겠는데 교종과 선종에 나누어져 있어서 맨날 싸우니까 통합은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해요. 야, 싸우지 마. 통합하자. 그러면 뭐로 통합해? 우리 똑같이 지분 50대 50이야? 아니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아이, 교종이 더 중요하긴 해. 교종 중심인데 선종 니네 살짝 들어와 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교관겸수예요. 교관겸수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라는 것은요, 교리를 뜻합니다.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에 있죠? 이건 교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생각. 그러니까 특히 이 선종은 참선이라든가 깨달음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진리 수행 방법을 해 나가잖아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아닙니까? 이것은 뭐 중심인 거예요? 당연히 선종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즉 교종과 선종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의 진리 수행 방법을 교관겸수라고 합니다. 교가 먼저 나오니까요. 이것을 나오면 의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교장입니다. 교장을 막 어떤 몇몇 책에 찾아보면 이게 속장경이라고도 나오고요.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좀 크게 보시면 돼요. 이 교장이 편찬됐다라는 것은 이 문종은 힘이 있다 보니까 당시 주변 나라도 많이 다녀요. 뭐 거란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중국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이 그 대장경에 대한 여러 목록들을 쫙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교장이에요. 뭐 이것을 몇몇 사람들은 뭐 속장경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아주 풀 네이밍은 신편제 종교장 총록. 이거 잠시 뒤에 우리 서적 파트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뭐 화폐 유통을 건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의천 천태종, 이게 중요하고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었었다. 무엇보다 교관겸수,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적으로는 무신정권 시대 때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진울이 등장합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보조국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진울은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조계종.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불교계 최대 종파죠. 진울, 조계종. 같은 지읒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으로 비슷하게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이 진울, 조계종이 됩니다. 조계종을 창시했어요. 조계종을 창시했고, 자, 그는요, 야, 근데 생각해봐. 뭐, 교종? 웃기지 마. 통합은 해야 되는 거 인정. 그렇지만,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참고로, 의천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의천이 죽고 나자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진울입니다. 이 진울은요, 이러한 진리 수행 방법을 중요시 여겨요. 바로 도노 점수입니다. 이 도노라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깨달음이에요. 저는 이 고등학교 근무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모의고사 채점할 때 학생들이 맨날 나 진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완쌤, 나 공부할 거야. 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체크하면서 틀리니까 나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딱 있어요. 뭔가 하다가 빵 머리를 스치는 그런 깨달음. 그걸 도노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왔었던 도노를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도노는 들어오지만 그 다음은 수행을 안 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쌤, 너 진짜 공부할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너 지금 해도 정처럼 공부할 수 있어.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자, 이제 인사하고, 자, 집에 가라 하면 저한테, 선생님, 저 진짜 공부할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라고 했던 애가 막 크게 얘기해요. 야, 오늘은 어디 PC방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 조회되면 또 얘기합니다. 야, 어때? PC는 게임은 괜찮았어? 뭐 재밌었어? 이러면, 선생님, 뭐 안 갔어요. 뭐 가려고 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노!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의 진리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라는 게 뭐냐면 선정의 정입니다. 즉 생각. 부처님의 지혜, 즉 교리의 해입니다. 이 선종과 교종을 같이 수행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가 먼저 나와요? 선종이 먼저 나오잖아. 선종. 그 다음에 교종. 같이 수행이 된다.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그 다음에 도노 점수. 도노 점수, 정해쌍수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선사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운동. 이 수선사가 지금의 그 전라남도에 가면 송광사가 있죠? 송광사입니다. 수선사 결사운동이. 특히 이 진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너무나 타락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막 많이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종교의 기본. 독경. 경전 많이 읽고 선수행. 노동 이런 거 하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심플해지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선사 결사운동 요것은 시옷과 시옷이 같이 나와 있네요. 송광사 수선사 결사운동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두 인물 비교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뭐 국정사 창건했었고요. 교종주님의 선정통합 그래서 교관 겸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진울은요 진울 주조계종 지읒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노점수 정예쌍수 즉 선정중심의 교종통합 수선사 결사운동 그 수선사가 지금의 송광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진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해심이에요. 해심. 해심. 뭔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인물 같아.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유교랑 불교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시작은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유불일치설이고요. 이 무신정권 이후에 원간섭기 때 뭐가 들어오죠? 성리학이 들어오죠. 성리학이 그냥 하나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러한 유불일치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즉, 이 해심이 주장했었던 유불일치설은요,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되었었다. 사상적 바탕이 되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은근히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 사실 이 해심하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해초가 있어요. 해초는 통일신라 때 누구죠? 왕오 천축국전 기억나시죠? 그 인물은 신라 때 왕오 천축국전 남겼던 인물이고요. 해심은 유불일치설.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유교와 불교는 같은 것 같아. 요렇게 얘기했었던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울의 제자였었고요. 사실 저희 필기노트 상에서는 그 밑에 나오지만 요새라는 인물은 여기 진울이랑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도 역시 종교개혁운동을 펼쳐요. 야, 우리가 너무 타락했어. 우리 진짜 반성해야 돼. 너 진짜 잘못한 거 없어? 얘기해봐. 너 뭐 잘했어?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참회라고 하죠. 이 참회를 이 불교에서는 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회신앙,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요게 바로 요새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백년결사운동, 백년사결사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전라도에 있는 만덕사에서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선사결사운동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다 어느 시대 때요? 무신정권 시대 때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가 원간섭기로 갑니다. 불교가 타락하죠. 그러니까 세계사도 그렇지만 한국사도요. 종교가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경제적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부패해요. 이들이 왜 불교가 타락했냐? 원간섭기 때 이 당시 권문세족들과 결탁을 해버리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당시에 이 사찰은요, 어마어마한 토지, 어마어마한 노비,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민들한테 엄청난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불교가 많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자 한 승려가 등장합니다. 니네 모습을 좀 바라보우! 이게 뭐? 진짜 우리가 이래도 되겠소? 하면서 정말 우리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인물, 바로 보우라고 있습니다. 보우는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명이인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가도요, 명종 때 보우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보우는 이 원간섭기 때랑 그 고려 말에 있었던 바로 그 스님입니다. 교단도 정비했고요. 니네 좀 봐라 보우라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과정 가운데 바라보면서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런 더러운 놈들, 저런 불교는 진짜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신진사대부는 불교에 대한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시잡변. 물론 요때쯤 쓰여진 게 아니라 요건 조금 더 이후에 쓰여진 거지만 불시가 뭐죠? 불교의 씨앗,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얘기한 잡스럽고 궤변스러운 이야기래요. 이거 정말로 제목 자체에서 어떻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불시잡변. 참고로 불시잡변 누가 썼죠? 정도전이 썼습니다.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장경은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 쭉 배우면서 그거 많이 배웠습니다. 초조 대장경은 누구를 퇴치할 것을, 막아낼 것을 염원했다?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입니다.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퇴치를 원하면서 나오게 되었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장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교장을 천태종 만들었던 의천입니다. 의천, 천태종, 그 의천이 교장 만들어서 뭐 만들었다?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당시 대장경의 대대적인 목록을 만들었었는데요. 송요 일본의 대장경들을 모아서 간행했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속장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몇 책에는 또 속장경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속장경, 이것도 의천, 교장, 이것도 의천, 그 다음에 신편제 종교장 총록, 이것도 의천,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무신 시절, 특히 대몽항쟁기겠죠? 그래서 만들었던 거 바로 뭡니까? 팔만대장경. 이건 진짜 제가 지난 여름에 여기 다녀왔는데요. 보는데 문화재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눅든다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그 거룩한 그 느낌. 정말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의 만들어지기는 그 13세기에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보관하는 것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이거든요. 해인사에 제가 사람을 한 명 보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해인사에 대해서 한번 만나고 오실까요? 실제로 이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들이 워낙 많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해충이라든가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바닷물에 오랫동안 잠거나 뻘에 바로 담가 두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그 글자, 8만 장이 넘는 그 글자에 총 300자가 좀 넘게 그 매 경판마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정말로 동일한 글씨체로 바로 이제 팠던 것이죠. 그것도 물론 거꾸로 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이 글씨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죠. 추사 김정희가 이 대장경 판전을 보고 얘기하기를 마치 이것은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극찬의 말을 남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바다와 갯벌에 오랫동안 묻어둔 상태에서 만들어졌었고, 또 그것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보관해주고 있는 이 해인사 장경판전 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팔만대장경, 원래 팔만대장경의 정식 명칭은 제조대장경입니다. 다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경판이 8만 장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고요. 세계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참고로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도대장경이 소실되자 다시 우리 불심으로 이거 막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시켰던 게 이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세 개 대장경이 나오면 초기의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 막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자, 문벌귀족 시대 때는 의천이 교장, 신편제 종교장 총록 만들었었고요. 주변 나라들 다니면서 그 대장경 모아서 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집권 시기 때, 특히 대몽항쟁기 때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찍은 사진인데 이것만 봐도 뭔가 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700년이 넘었죠. 7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게 안 뒤틀려요. 이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경판전 역시 상당한 과학적 기술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예요. 자, 풍수지리는 신라 하대 때 들어왔습니다. 신라 말에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호족들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줬던 것이 바로 이 풍수지리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초기에는 서경길지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요? 태조 왕건이 서경 중요하게 여겨라. 3분의 1씩 왕 거기가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훈요 10조의 북진 정책을 확실하게 주장하면서 서경길지설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경은요. 개경은 지금의 개경입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 기억나시죠? 동경은 지금의 경주.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개경, 서경, 동경이 3경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남경이 추가되었다. 요거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지도상에서 한번 보실게요. 우리 통치 조직 했던 것도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문제 푸시다가 동계, 북계 이런 단어들 나온다? 아하, 고려구나.
경상도, 전라도는 조선에도 있긴 하지만 양광도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고려구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해도, 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고요. 개경 요 주변이 경기도라고 당시엔 불렸었습니다. 그랬었고, 또 다른 경은요, 여기 지금의 평양, 서경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 지금의 이 경주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삼경이었다가 그 이후엔 뭐가 추가됐다? 서울, 바로 남경이 추가되었었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는 개경 땅이 다 했어. 서경으로 우리 떠야 돼. 서경으로 가야 돼. 라고 주장했었죠. 그게 지금의 평양으로 가자고 주장했었던 그 근거가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자, 내가 풍수지리를 좀 아는데 지금 개경의 기운은 쇠하고 있고 서경의 기운은 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 서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었고, 특히 이걸 누가 그렇게 아주 높게 평가했다?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조선 1000년 역사 이래 제1대 사건이다. 실제로 이 서경천조운동이 진압당하면서 우리 역사가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또 이 중국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것을 조선 제1000년 역사 이래 제1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고요. 이게 이제 좌절되고 그 이후부터 한 요 언저리 때, 한 고려 중기 때부터 남경길지설은 여전히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 남경길지설이 쭉 시간이 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이 천도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 풍수지리설이 조선시대로 가면 어떤 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 산속 문제. 특히 뭐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보면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의 조상의 몇 자리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땅의 기운, 이 선조들이 있는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후세 사람들이 뭐 길룡화복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조선시대 오면서 산속 문제라고 하죠. 그런 게 더 강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요 내용 쭉 말씀드렸고요. 제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의천과 진우를 비교하는 거.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까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한번 풀면서 마무리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심화 54회가 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곳은 가가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한 순천 송광사랍니다. 그의 진리 수행 방법으로 도노 점수, 순간적인 깨달음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진울 조계종 펼쳤던 바로 노노 점수하면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가져갔던 진울이 되겠죠. 1번입니다.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 고승전, 요거 제가 서적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훈이라는 인물이고요. 2번,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거 누구죠? 아주 의상 스타일 좋았었던 의상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의상은 많이 나옵니다. 화엄 일승 법계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권수 정해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해 쌍수, 선정의 정,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 표초님이 지으니까 교종이겠죠. 교종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울 아니겠습니까? 맞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입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의천, 천태종 만들었었던 의천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보현 10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누구죠? 광종 때 귀법사 주지까지 했었던 바로 균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3회입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경 흥왕사 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야 묘지명의 탑본이고요. 문종의 넷째 아들인 그가 송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 나머지만 하더라도 요걸로도 알 수 있고 요걸로도 알 수 있지만 의천, 천태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의천이죠. 그렇죠? 의천 나왔습니다. 자, 의천은요. 1번.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는 누구야? 진울, 조계종 만들었던 진울 아닙니까? 무예가 기억나시나요? 요 남야비탑을 관세음보살 기억나시죠? 자, 의천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원효대사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황룡사 구충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요건 자장법사가 되겠습니다. 자, 황룡사 구충목탑 누구 때 지었죠? 선덕여왕입니다. 자, 4번입니다. 백년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했다. 요새 참 문제야 라고 했었던 바로 그 인물 요새가 되겠고요. 5번 교장을 설치하고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바로 의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교 문화 파트 첫 시간 잘 정리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교 두 번째, 문화 두 번째로 해서 유학과 역사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